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은요 돕니다. 너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진짜 비밀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확성기 키고 지금 말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 먼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의 배신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됐네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그거를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실수로 놀고 있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정말 친한 가족이어도 내가 막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아주 숨겨져 있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약점을 상대한테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됐을 때 카운터로 가장 세게 얻어맞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 아주 먼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의 배신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배신을 할 때 그 말했던 약점이 볼모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험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은요 돕니다. 내가 진짜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진짜 비밀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확성기 키고 지금 말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험담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이것은 절대로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상처를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장님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부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내 약점을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오픈하는 거, 더 나아가서 험담하는 자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곳에 내가 위치해 있지 않도록 좀 되게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나는 험담을 듣고만 있었던 거였는데 나는 그냥 맞장구만 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주동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친구 사이라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 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지지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팩트 폭격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한테 중립적으로 해줘야 이 아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솔직히 말해서 너도 좀 성격이 좀 그래. 야, 솔직히 나도 좀 질려 너한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호감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말 속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을 수 있게 되죠.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전화를 잘 안 받게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좀 뜸하고요, 연락을 해도 좀 잘 연락을 안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들이 조금 등 돌리게 되는 하나의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소위 나르시시스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라는 게 팀이잖아요. 근데 이 팀인데 거의 자기의 동무대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로 두고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뉘앙스로 항상 무슨 말을 하게 되고요. 뭔가가 잘 안 됐으면 자기는 되게 잘했는데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거를 아무렇지나 않게나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고 그냥 제목만 쓴 거예요. 제목만. 나머지는 다 팀원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 진짜 제목을 잘 줬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흔히 비꼬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막 공격을 막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격이 맞기는 한데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해서 그러는 건가? 뭐 웃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약간 애매하게 비꼬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TV 나오는 누구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말에다가 뒤에다 뭘 붙여요. 아니 그 TV 나오는 약간 그 4차원 있잖아요. 아니 행동이 4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외모가 약간 그분 닮았다는 건데 그분이 누구더라?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좀 기분 나쁘죠. 또 표현 중에 뭐 김대리 그것도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어요?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흔 기분 나빠요. 나에 대해서 약간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죠.
사실은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나고 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내가 지나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났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말투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를 적어보세요. 잘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하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긴장이 생깁니다. 뭐 커피숍이라든지 작은 공간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말한 다음에 그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이러이런 말을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 나한테 되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다정하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차원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아니 나는 뭔가 이 말이 나를 좋은 사람 닮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내 속이 좀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비아냥거리는 요소가 조금은 조심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무임승차형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회의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화면을 끄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내가 지금 요즘 잘 못 씻어서 그렇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반복적으로 항상 화면을 끄고 회의인데 거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 대리님 어떠세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습니다, 뭐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동료면 더 짜증나요. 왜냐면 이게 동료면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어디 묻어가니까 그 사람 거를 내가 자꾸 등에 업어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화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죠. 사실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거는 좀 너가 해야지, 이걸 좀 해줘 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짓거나 커피 하나 갖다 준다고 우리가 대단히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갖다 주면서 나는 잘 못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내가 잘 못하니까 네가 좀 해줘. 뭔가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이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 자기 안에 있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내가 뭔가 맡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지 않는 토대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 주시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엑셀을 하고 수식을 만지고 하는 거에 대해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미적이고 약간 감각적인 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조금 전환해서 역할 분담을 처음 토대에서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사실 만약에 내가 아니 왜 이걸 안 했어? 아니 왜 나한테만 자꾸 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회피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말을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나를 더 방어하려고 변호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아리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고리 자체가. 그래서 왜 이걸 안 했어? 왜 나한테만 자꾸 밀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공님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어색한 사이.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5명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하고 있을 때는 내가 괜찮아요. 친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친구하고만 단둘이 남았다. 나머지 친구들은 화장실 가고. 그러면 묘한 어색함 같은 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색한 사이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말이 안 끝났는데 내가 말이 나가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 나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묘하게 어긋나는 거죠. 특유의 어떤 지금 서로 잘 비벼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빔밥이 잘 안 비벼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말이 끝날 때쯤에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같이 연속으로 가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렇군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사람이 혹시 모를 안 끝났을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끝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라고 하는 요소와 함께 어쩌면 잘 비벼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전화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만났을 때도 많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도 내 말이 좀 수용이 되고 있구나. 내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조금은 침투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과 대상 질문입니다. 어렵죠? 이게 보기에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나 되게 열받았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 화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제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화났다고 표현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고 지금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내가 지금 되게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화났는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났다라는 건요, 거의 대부분 사람한테 화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야? 아니,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한 명을 탁 언급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질문이 아주 구체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요즘에 소화가 안 되고 식욕도 진짜 내가 요즘에 떨어지고 요즘 삶이 진짜 우울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이 우울했겠다. 많이 힘들겠다. 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래? 언제부터 그랬던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우울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 식욕이 없어졌던 어떤 시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요 지점에 아주 중요한 사건과 이 사람의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구체화 질문에 매우 강력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도 열린 질문이고요. 그 열린 질문에는 6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우 질문을 잘 쓰면 좋습니다. 하우 질문은 어떻게와 얼마나로 나뉘잖아요. 내가 배가 아파. 배 위아래야. 어디가 아파? 어디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보다 아니 배가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게 훨씬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지점일 수 있죠. 소위 어디가 아파?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수량적이고 정량적인 말이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질적인 인간관계, 얼마나 아픈 거야? 얼마나 불안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스토리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점에서는 어떻게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9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몇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보다는 아니 어떻게 90점 맞았어? 라고 표현하면 자신의 자기애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내가 어떻게 90점 나왔는지를 막 자랑할 수 있고 뭔가 뽐낼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죠. 그냥 짱 이러면은 그때 나와서 막 내가 어떻게 한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라고 표현하면 훨씬 이 사람의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시점과 대상 질문이나 하우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디테일하고 아주 깊숙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친밀감이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의 흥미, 또 그 사람의 취미,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신호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와요. 뭐 음식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모습을 이제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질문이 나에 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오게 했다면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다라고 해서 공통점을 많이 쌓아가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BTS 좋아하는데, 저도 치맥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마블 코믹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간에 기대어서 자꾸 공통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와 나는 어느 순간 그 공통사를 같이 하게 될 경향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치맥을 좋아하면 치맥을 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는 친밀감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토대와 친밀한 활동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둘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가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은데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눈에서 막 빛도 나가고 그런 능력도 우리가 보면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능력을 하나 꼽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대화법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나 너에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받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으면 나한테 호기심을 좀 가져줘 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호기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토대 안에서 시점도 물어볼 수 있고 대상도 물어볼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막 궁금해져서 물어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굉장히 공통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환하게 비춰주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아니 얼마나 아팠던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주 본질적인 측면은 내가 관심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고 내가 상대에게 호기심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에게 먼저 호기심을 많이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Thank you.